반갑습니다. 자, 저는 동아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서 이재형입니다. 자, 오늘 참고문화원 관리 프로그램 넷워크스 활용법 교육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참고문화 관리 프로그램 넷워크스 활용법 오늘 교육은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정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를 하는 방법, 이어서 이렇게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크게 4가지 꼭지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문헌의 중요도는 굉장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유명한 역사 강사 설민석 씨도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그랬었는데 어느 언론에서 논문 표절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었고, 결국 본인이 인용 각주 표기가 소홀했음을 인정하는 간접적으로 표절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던 스케줄들을 다 놓고 이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논문이나 리포트 같은 이제 본인이 작성하는 자료, 그리고 그런 문헌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를 하는 문헌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면, 인용을 표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논문 표절이라고 받을 수 있고,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더 이제 좋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논문 표절이 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참고 문헌을 체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레프웍스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이건 이제 논문이나 리포트를 만들 때 검색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자료를 리스트를 본인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형식에 맞춰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학교는 레프웍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레프웍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딱 꼭 찍어서 레프웍스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레프웍스 사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교육의 꼭지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고요. 다음으로 각종 학술 DB에서 원하는 자료를 레프웍스로 옮겨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옮겨온 자료를 레프웍스 내에서 내가 입맛에 맞게 분류하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논문이나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 참고문헌을 만들 때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레프웍스 계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동아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오시고요.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게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교내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지만, 보통 이제 레프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내에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회나 카페, 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동아대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학술 DB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메인 화면에 있는 학술 DB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학술 DB 리스트로 간 다음에 여기서 레프웍스니까 알파벳 R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프웍스가 여러 가지 R로 시작하는 학술 DB 리스트 중에서 레프웍스가 2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이제 그냥 레프웍스와 레거시 버전이 있습니다. 레거시 버전은 이제 9버전이라서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좀 옛날 거고 기능도 조금 없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버전 레프웍스로 이용하겠습니다. 자, 레프웍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아대 도서관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계정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동아대학교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고 계정을 생성해야 레프웍스의 모든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제공자 동아 유니버시티라고 나와 있는 이 문구가 나와 있어야 계정을 생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용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메일도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암호를 임의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암호 넣어서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입력을 했던 이메일 주소로 인증하는 메일이 하나 날아가게 됩니다. 거기 접속하셔가지고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정 생성이 완료되고요. 이 이후에는 동아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레프웍스 홈페이지에서
요 상단에 있는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 로그인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방금 만드셨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랩벅스 계정이 활성화가 돼서 개인의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꼭지 자료 수집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으로는 참고 문헌 수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 수업 이제 강의 저희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우리 도서관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 타입이 뭐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도서, 학술지, 학위 논문, 이따 뭐 전자자료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악보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주로 많이 다루시게 될 게 크게 세 가지,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도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리스라는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학술지는 도서 가능본과 동일하게 도서관 통합 검색, 그다음에 리스 검색 후에는 없을 경우에는 구글 학술 검색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도서 통합 검색 리스까지는 앞서 얘기했던 자료 유형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학술 검색이 아닌 국회도서관입니다. 자,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개인 컴퓨터로 접속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이 해당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협약되어 있는 기관에 있는 고정된 컴퓨터에서만 이 자료가 열람이 가능해요.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가까운 여러분께서 계시는 캠퍼스의 도서관에 가보시면은 전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제일 처음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자료를 검색해야 되는데요. 학술DB 메인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상단의 자료 검색 밑에 있는 학술DB 메뉴로 들어가시면 동일하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학술DB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메인 화면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학술 논문이라고 또 탭이 있죠. 이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학술 논문에 대해서만 이 자료 유형에 대해서만 내가 검색을 하겠다 해서 검색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자료를 검색을 하게 되면 보이시는 이런 자료 유형별로 나누어져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학술 논문을 보기로 했죠. 학술지. 그렇기 때문에 학술 논문 더보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접근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한 번에 모아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검색을 했던 결과 중에서 내부에 있는 학술DB에 있는 자료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오늘은 주제를 넷플릭스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로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아래에 해당 제목과 저자명 밑에 풀텍스트라고 해서 바로 안에 각종 데이터베이스,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료가 많은 이런 플랫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DBPR입니다. DB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텍스트 아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읽어보고 제목과 그 다음에 초록을 읽어본 다음에 이 자료는 내가 참고문헌으로 사용하고 싶다, 저장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용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DBP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DBPR에서 이제 해당하는 논문의 인용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팝업 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지만 이 중에 레프웍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버튼을 누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계속 또 내보낼 거냐, 레프웍스로. 그래서 최신 버전의 레프웍스로 내보냅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넘기고 싶으니까 이 아래쪽에 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후에 체크하고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아까 제가 계정을 만들었었던 내 레퍼런스 계정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레퍼런스 가족이라는 기능이 떴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완료했다고 하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방금 내가 DBPR에서 봤었던 그 해당 논문의 서지 정보, 참고문헌 정보들을 이렇게 내 레퍼런스 계정으로 바로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불러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DBPR은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키스입니다. 키스라는 학술 DB 플랫폼에서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제가 미리 불러왔고요. 이 해당 논문도 아까처럼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리스트 중에서 키스라는 플랫폼 풀텍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이 내가 초록을 읽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논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인용하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또 팝업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레프웍스를 체크해가지고 파일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게 있는 게 레퍼스 바로가기가 있고 레퍼스 txt가 있어요. 자, 이거는 tx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바로가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가기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드리고 이 txt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저장해 볼게요. 팝업 차단이 계속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세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뭐 제출한다고 뭐 물어보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보내시면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뜨죠? DBPR처럼. 여기서 가족 이것을 누르게 되면 역시 키스에서 아까 봤었던 학술 저널의 기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키스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스콜라입니다. 자, 스콜라에서는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번에는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은 풀텍스트 스콜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스콜라를 클릭해서 해당하는 학술 논문에 링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초록을 읽어봤더니 굉장히 제한테 딱 맞는 논문이네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용하기 버튼을 눌리시게 되면 여기 해당하는 팝업이 또 뜨죠. 자, 여기서 역시 레프웍스를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txt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 txt 파일은 지금 바로 내가 자동으로 아까처럼 자동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제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키스에서 봤었죠. 레퍼스 txt 파일 동일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도 진행을 하고요. 다음으로 IEEE라고 해서 공과대학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학술 DB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논문 페이지에서 Cite This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앞서 보여줬던 다른 플랫폼과 동일하게 레퍼런스를 바로 보낼 수 있는데요.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EEE로 들어왔고요. 역시 좀 프로그램을 읽어보고 역시 이것도 나한테 필요한 논문이야. 그럼 Cite This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레퍼런스 탭이 또 있습니다. 팝업창에 레퍼런스 탭을 누르고 Go to Reference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뭐 익스포팅 할 거냐고 물어봤죠? 역시 바로 이렇게 가져올 거냐고 묻고 가져오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내 레퍼런스 계정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DB에서 자료를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거나 좀 자료가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라는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KLIS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 정보 공유 플랫폼이에요. 자, 여기서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리스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렇게 리스트 화면 메인 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원하는 주제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넷플릭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결과랑 비슷하게 자료 유형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학술 논문을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학술 논문 탭에서 더하기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더 많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자료들을 읽어보다가 지금 이 해당하는 논문이 내가 원하는 논문인 것 같다.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록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논문 관련돼 있는 정보를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나한테 필요한 자료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도 역시 내 레퍼런스 계정으로 보내야겠죠. 자, 여기서는 유의하셔야 될 게 인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우측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될 텐데 여기서 레퍼런스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리스에서 내보낼 때 좀 좋은 점은 기존에 있던 다른 플랫폼에서는 레퍼런스로 보낼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따로 체크를 안 하고 모든 정보를 다 보내는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체크해서 필요한 정보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차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목차는 빼고 표로까지만 해서 한번 내보내기 해볼게요. 팝업창이 문제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살짝 문제가 있는데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떴네요. 자, 이제 아까처럼 뭐 무시하고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그냥 바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랩박스 계정에서 가져오기 버튼이 활성화될 거고 또 가져오면은 방금 리스에서 봤었던 해당 논문도 랩박스 계정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리스에서도 검색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구글 학술 검색이 있습니다. 자,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을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다 구글 계정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구글 학술 검색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이제 바 3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 결과에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레퍼웍스로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라이브러리 링크라는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학교인 동아대학교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래쪽에 없던 이런 해당 목록이 체크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를 체크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료 주제를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고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검색 결과에 있는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여기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랩워크를 체크하셔가지고 저장을 먼저 해주시고요. 지금 저장을 했더니 다시 초반에 보여줬던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설정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세팅이 필요하죠. 자, 라이브러리 링크가 필요합니다. 세팅 여기서 동아대학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체크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떠 있을 텐데 동아대학교라고 검색을 했을 때 체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두 가지가 떠 있을 테고 여러분은 체크를 마저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구글 학술 검색을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원하는 주제를 검색을 한번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넷플릭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이랬더니 해당하는 이제 주제 논문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겠지만 우측에 보시면 PDF라고 해서 이제 PDF 원문으로 바로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링크도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Find it at 동아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해당 논문도 있습니다. 자, 이 Find it at 동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게 되면
이 원문을 볼 수 있는 이제 링크, 그리고 이 원문을 전자자료로 컴퓨터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페이퍼로 받아서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볼 수 있게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안내하는 링크 뿐만 아니라 JCR 임팩트 팩터나 관련되어 있는 논문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학술 정보들 볼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자동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이 파인드 잇 동화를 잘 이용하시면 실제로 이 논문을 내가 전자자료로 받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련되는 자료를 바로 접근해서 볼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이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 리스트에서 검색하지 못했던 자료들도 여기에서는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시는 것도 하나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자료 중에 이 자료 내가 괜찮은데 랩박스로 바로 가져가 볼까 싶으면 이렇게 랩박스로 가져오기 버튼 아래쪽에 있는 거를 활성화되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앞서 우리가 다른 학술 DB 플랫폼에서 가져오는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역시 가져오게 되면 구글 학술 검색에서도 검색했던 자료가 이렇게 계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랩박스 가져오기와 파인드 잇 동화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집하는 것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혹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조금 시간이 타이트할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따라오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나요? 빠르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채팅으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참고문헌 관리고요. 이렇게 내가 수집을 했었던 랩폭스 계정으로 넣었던 참고문헌 정보들, 자료들을 내가 관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키스에서도 그랬고 스콜라에서도 그랬고 txt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추가, 파일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지금 직접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내 계정에서 랩웍스 상단 메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레퍼런스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 아닙니다. 레퍼런스 가져오기예요. 자, 가져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파일에서 레퍼런스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내 컴퓨터 이제 불러오기를 해서 그 파일을 지정해서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저는 드래그 앤 드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거든요. 스플라에서 받았던 거. 자,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게 활성화가 되죠. 이게 파란색 창 이제 나오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갖다 올리면은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컴퓨터 파일 상태를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파일, 이게 파일명이 약간 좀 이상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해서 해볼게요. 이게 지금 txt 파일이 돼야 되는데 text 파일로 나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가지고요. 텍스트 문서로 바꿔서 그냥 업로드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드래그 앤 드랍 해보겠습니다. 물어봤더니 방법이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종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텍스트 태그 포맷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체크를 해야 랩박스에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가져오기 해볼게요. 물어보죠, 또 역시. 그래서 이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스콜라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txt 파일, 해당 논문의 학술 정보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txt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는 그런 학술 DB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 txt 파일을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메뉴를 통해 가지고 레퍼런스 가져오기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넣었던 참고 문헌 정보에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이 따로 있고 또 이 원문이 있잖아요. PDF 파일 원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같이 연동을 해서 보면은 편하겠죠. 사실 이게 랩벅스가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원문 파일을 이렇게 같이 랩벅스 안에 같이 저장해서 가지고 다닌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장소와 상관없이 바로 보실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넣었었던 이 넷플릭스와 국민문학이랑 스콜라에서 가져온 이 학술 정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해당 정보들 태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태그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우측에 있는 이 플러스 편지 볼펜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수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첨부 파일에 add 파일이라고 있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해당하는 이 원문을 PDF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스콜라에서 해당하는 논문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아까 하셨던 넷플릭스와 국민문학 원문 저장. 그래서 저장이 완료됐고요. 자, 여기 이렇게 원문 PDF 파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랩벅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랩벅스에서 편집이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첨부 파일에 add 파일들을 클릭을 해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PDF 원문 파일을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업로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 되게 편리한 방법으로 이 원문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랩벅스를 저장을 하지만 원문도 같이 저장을 해서 이제 폴더를 따로 나눠가지고 랩벅스에서는 이렇게 참고 문헌 정보 보관, 원문은 내 컴퓨터 안에 보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그런 웹하드 같은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서 분리해서 구분을 해서 하더라도 유용하게 편리하게 쓰실 수는 있겠지만 랩벅스도 여러분들한테 이 계정을 만들면서 약간의 용량을 할당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업체에 물어봤더니 이 용량이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논문 용량이나 상관없이 개수랑 상관없이 이렇게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PDF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PDF 원문 파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약간 작은 썸네일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썸네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이 해당하는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첨부 파일 첨부해가지고 이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시연하면서 약간 오류가 생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생성인데요. 지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술DB 플랫폼이나 이제 외부 인터넷에서 정보를 가지고 왔고, 이제 원문 파일도 이제 저장까지 했는데, 제가 뭐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도 교배 과제고 과목별로 이제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의 프로젝트, 레포트별로 구분해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 Untitled Project라고 해서 옆에 화살표 아래를 가리키는 게 있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더니 프로젝트 메뉴 열기라고 나옵니다. 열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프로젝트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해당하는 프로젝트 엄밀히 쉽게 얘기하면은 내 컴퓨터 안에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 큰 개념의 그걸 두고요. 그 안에 우리가 또 폴더를 나누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프로젝트를 일종의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브 하나하나마다 리포트나 논문 하나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 작성을 해가지고 동아대학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임의로 해서 만들게 되면 자, 내가 그러면은 언타이틀 프로젝트 지금 쓰고 있는 곳에는 제가 넷플릭스라는 걸 넣었지만 내가 말고 다른 과목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고 한다면 유튜브 관련되어 있는 자료 주제는 이 동아대학교 이 프로젝트에 넣고 싶다 해서 이걸 체크해서 클릭을 했어요, 방금. 그러면 이제 동아대학교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학술 DB에서 이제 긁어오게 되면은 이 동아대학교 이 프로젝트로 자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되겠고요. 이제 언타이틀 프로젝트 여기다가 지금 아까 전에 넣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불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여기서 커런트 프로젝트로 세팅한다라는 그런 것을 하게 돼야 하면은 또 설정이 됩니다.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작업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내에서도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온 그 자료들도 어떤 기준에, 내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하는데 폴더만큼 편한 게 없겠죠. 폴더를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은 이제 그 폴더도 없이 그냥 파워볼판에 그냥 이 정보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폴더를 만들 때는 좌측에 있는 내 폴더를 클릭하신 다음에 폴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연습 1, 연습 2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폴더에 없으면 여기 6이라고 나와 있죠? 6개 저려고 있는데 자, 이거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폴더에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해당 폴더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씩 이게 드래그해서 됩니다. 드래그 했더니 연습이 들어갔죠? 역시 체크를 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도 보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폴더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료 분류하기,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폴더로 했고요. 자, 이렇게 내가 넷버스 계정을 통해서 수집하고 관리까지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저장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실제로 활용을 해봐야겠죠. 내가 쓰는 리포트 논문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랩웍스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 사이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화면 보시다시피 상단 메뉴에 랩웍스 도구라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도 동일한 이름의 랩웍스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MS 워드나 한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해당하는 자주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스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가 한글인 것 같아서 한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랩폭스 도구에서 랩폭스 도구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MS 워드, 구글 덕스, 한글 있죠. 자, 그래서 한글 다운로드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된 걸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드 프로세스가 한글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웹폭스 사이테이션 매니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띄워지게 되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로그아웃된 상태에서 이 상태로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로그인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내가 내 넷버스 계정에 넣어놨었던 그 자료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뜨게 되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는 제가 미리 준비한 거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논문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닌 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이제 제가 논문 썼어요. 리포트를 썼어요. 리포트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써서 나와 있는 거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참고 문헌을 입력하고 싶다. 한다면 자, 여기서 나와 지금 입력했었던 것들 중에서 상단에 메뉴를 한번 볼게요. 연습 1폴더에서 한번 당겨볼게요. 이 두 개가 이 해당하는 문장의 참고 문헌이 가지고 왔던 내용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인용 삽입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 2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장도 한번 제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도 참고 문헌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 한다면 자, 체크를 해서 역시 인용 삽입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여기서 인용 삽입 밑에 한번 해볼게요. 1에서 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입력했었던 1, 2가 체크를 해제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입력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자, 여기서 상단 메뉴 아까 바 3개 이거 누린 상태에서 참고 문헌 끄게 되어 있는 것을 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자, 아래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내가 입력했었던 참고 문헌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그냥 클릭해서 인용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켜기 버튼을 하나 눌렀을 뿐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기존에 지금 레포엑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당하고 있는 이제 레퍼런스 인용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입력이 되는 건데 뭐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 우리 학교 학위 논문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이 인용 스타일에 들어가 보시면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체크를 하시게 되면 기관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 우리가 동아대학교 구성원임을 인증을 받고 이거를 그 포스트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관 스타일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동아대 학위 논문에서 인문사회 예체능, 자연과학 계열, 법학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와 있는데 학위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양식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부생 같은 경우에도 보통 레포트 쓸 때 이 양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 외에도 내가 너무 쓰는 논문이 잘 돼서 어디 해외 학회에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해외 학회에서 자주 쓰는 그 양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을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검색을 한 것들을 이제 옆에 있는 별 모양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거 즐겨찾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APA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세팅돼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밴쿠버라는 학회의 스타일이거든요. 이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의학 관련이고 제가 이제 사회과학 계열인 주로 사회과학 계열로 자주 쓰고 있는 APA 기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PA 체크를 하게 돼서 업데이트 누르게 되면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이 해당하는 APA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양식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바뀌죠. 이렇게 보시면 아까와 다르죠. 밴쿠버하고.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학교 학위 논문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기관 스타일에서 이번에는 자연과학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자연과학 계열로 해가지고 업데이트 클릭을 했더니 또 다르게 참고 문헌에서 아까하고 다르게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이거를 또 내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해당 워드에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양식을. 근데 이 양식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노름틀을 지울까요? 했을 때 지움을 하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누름틀이 바뀌게 됨으로써 이 사이테이션 매니저에서 설정하는 방금 전에 보였던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바뀌던 게 싹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큰맘 먹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붉게라든지 이런 그
문서 양식, 서식을 바꾸게 될 때는 이 방법이 좀 유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위험 부담이 따르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약간 추천하지는 않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레폭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폭스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참고 문헌 생성이라고 있을 텐데요. 자, 참고 문헌 생성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출력 스타일 편집기라는 하위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그 사이테이션 매니저에서 검색했던 모든 그 양식이 여기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도 전체 스타일, 뭐 나만의 스타일, 기관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관 지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대 구성원 인증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중에서 내가 인문사회 계열 이거를 약간 수정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참고문헌 설정, 저자, 제목, 출판물, 뭐 번호, 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저자, 제목 이렇게 지금 제가 클릭할 수 있는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화면에 이것들을 클릭을 해서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굵게 아니면 뭐 이탈릭, 언더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해당하는 앞뒤로 시작할 때 점이나 뭐 콤마 그리고 뭐 세미콜론 이렇게 내가 앞뒤로 어떤 문구 이제 특수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보 학술지를 받아왔으니까 이제 학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술지만 이 레폭스에 저장할 건 아니잖아요. 단행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신문 기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레퍼런스 유형을 보시면 뭐 제너릭, 북 섹션, 저널 아티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해당하는 레퍼런스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폭스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단 나가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나가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바꾼 것들에 대해서 저장을 한 거를 샤본으로 저장 해볼게요. 같은 이름이 이미 존재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서 수정 제가 한번 임의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마인으로 해서 저장이 됐다고 나와 있고요. 자, 레폭스 메인 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레퍼런스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 레퍼런스 유형 중에서도 클릭을 해보시면 저기 상단에 저널 아티클 여기 저널 아티클 나와 있죠. 여기는 제너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제너릭이 나와 있는 거 이것들이 이제 이 레퍼런스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레퍼런스 편집에서 3조 유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아까 해당했던 인용 그 스타일에 따라서 자료 유형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자동으로 그 워드 프로세스에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건 아까 같은 경우 제가 PDF 업로드했던 게 이제 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읽기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레폭스에서 업로드한 이 PDF 원문 파일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네, 아까 못 보여드렸던 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 문헌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여기서는 입력해서 주석에서 각주도 넣을 수 있고요. 뭐 각주도 넣는 방법. 여기서 참고 문헌을 아까 사이테이션 메뉴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돼서 입력 삽입을 하게 되면 입력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폭스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하나 누락된 게 있는데 여기 상단 보시면 레폭스 도구 밑에 세이브 투 레폭스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브 투 레폭스 같은 경우에는 학술 DB가 아니라 일반 그 홈페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페이지라든지 일반 홈페이지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세이브 투 레폭스를 하게 되면 바로 가져오기 해가지고 내 레폭스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세이브 투 레폭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기 상단에 있는 이건데요. 레폭스 도구에서 레폭스 도구 들어가신 다음에 세이브 투 레폭스를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팝업 창이 뜨고 해당하는 이제 세이브 투 레폭스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 상단에 올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저장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아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갔을 때, 봤더니 또 학술정보도서관에서 왔던 행사 뉴스가 있네요.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동 로그아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서 읽어봤더니 너무 만족스러운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세이브 투 랩벅스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의 자료들을 자동으로 내 랩벅스 계정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할 수 있었던 저널 아티클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 아티클로 해볼게요. 뉴스페이퍼 아티클 여기 있죠. 하고 뭐 아티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홈페이지 URL도 뜨고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 투 랩벅스를 늘려볼게요. 그래서 역시 가져오기. 업로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 계정으로 아까 가지고 왔었던 그런 정보와 동일하게 랩벅스 계정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좀 알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팁인데요. 뭐 이전 교육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던 거지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에는. 그래서 직접 인용은 인용문이 짧은 경우에는 앞뒤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넣어서 삽입을 해가지고 인용문 말미에 이렇게 괄호를 해서 저자와 연도 나오고요.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본문 속에 삽입하고 인용문 말미에 주차를 할 건데요. 간접 인용은 그냥 편하게 뭐뭐라고 주장하고 있다, 뭐뭐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옴표마다 큰 따옴표 사용 용도가 다르니까 이 점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문헌 작성 예시도 이렇게 유형별로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